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며느리를 호구로 알고 자꾸만 돈을 갈취해가는 시어머니와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며칠 전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월급도 며느리 수입이라고 탐내는 시어머니의 뒷바라지에 진절머리가 나서 아예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동안 200만 원씩 받아도 교통비 빼고 밥값 빼고 자그마한 화장품에 옷값 빼고 남은 돈은 거의 시어머니 밑에 들어갔고 생활비, 병원비, 빚 갚는데 가져가셨거든요. 저는 막내 며느리이고 위로는 시숙둘, 신우 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시숙네와는 담을 쌓고 살고 있고 시누이들과도 사위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냥 소식 없이 살고 있네요. 결국 남은 사람들은 저희들. 결혼 몇 년간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자라는 말을 수없이 했었고 법원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도 있고 가끔씩 집안 살림을 부셔가면서 싸우기까지 하고 정말 전 시어머니라면 진절머리가 나고 치가 떨릴 정도로 너무 싫습니다. 남편이랑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며느리 자리가 마음에 안 들다고 띠8년이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 중학교까지만 겨우 가르치고 공장에 내보낸 주제에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혼자서 공부에 검정고시 마치고 야간대학 나와 말단 공무원 생활하는 남편이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돈보따리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아주 노골적으로 제게 혀를 차면서 내 주제에 감히 어디를 올려다보냐? 정말 기가 막혀서 학벌이 좋아도 내가 좋고 집안이 좋아도 내가 좋은데 무슨 올려다본다라는 표현을 하는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그래도 꾹 참았는데 나중에는 아주 머리채를 잡고 발로 걷어차는 행패까지 부리면서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요. 우리 친정에 가서도 살림을 부수고 딸년 잘 키웠다며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아주 무식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망작 행동 때문에 정말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뱃속에 애가 있어서 결혼식은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순환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눈만 뜨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밥은 제때 하냐? 옷은 손으로 빠는 거야? 보약은 좀 해 먹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온라인으로 붙여라. 정작 아들 생일 때는 전화 한 통 없는 양반이 돈 얘기 앞에서는 잔소리가 30분이고 하도 지겨워서 이제는 전화만 오면 제가 먼저 선수를 치게 됩니다. 돈 필요해서 전화하셨죠? 얼마 필요하세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 달라는 돈을 다 드렸더니 1년에 1,200만 원 정도 돈이 그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결혼할 때 반지 하나 없었고 월세방에 신혼을 시작하게 했으면서도 아들 가진 유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돈을 들이지 않으면 사이도 좋지 않은 신우들이 아주 난리를 피웁니다. 전화해놓고는 대놓고 한다는 소리가 돈도 제때 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좀 죽어라. 돈 잘 버는 며느리 들여서 엄마 호강 좀 하게. 시아버지도 없이 사는 노인네가 무슨 돈 쓸 일이 그리 많은지 날마다 돈돈거리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제 또 하나 터졌지 뭡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니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걔 퇴직금 받으면 TV랑 냉장고 바꿔다오. 남편은 속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답니다. 혼자 사신다고 저는 350m짜리 냉장고에다 42인치 LCD 텔레비전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가 또 난리를 부리는데 냉장고는 500리터, 텔레비전은 65인치 LCD 텔레비전을 사달라고 하네요. 참고로 시어머니 연세는 올해 77이신데 저는 정말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말이 입안에서 뱅뱅 돌았지만 남편에게 차마 그런 말은 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자기야, 친정 부모님께는 네이 한 벌 못 사드렸는데 시댁에 1년에 1,200만 원이란 돈이 나가고 이제는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하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쪼르르 하고서는 엄마, 얘가 좀 싼 걸로 사라고 하는데
안 그러면 못 해주겠대. 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 350m짜리 작은 냉장고 씁니다. 결혼할 때 사온 것인데 냉장 기능이 좀 시원찮아도 돈이 아까워서 그냥 씁니다. 그리고 세탁기도 상태가 안 좋고 텔레비전도 버벅거려도 당분간은 그냥 쓸 생각인데 시어머니는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항상 과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더 웃긴 것은 그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혼수로 해왔던 거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너네 집에서 다시 해주면 되겠다. 정말 남편이란 작자는 미친놈이고 어미랑 같이 하늘로 보내버릴 놈인 것 같았네요. 언제는 자기 엄마 무식하고 자식에게 해준 거 없다고 하더니 저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언제부터 효자가 되었다고 사사건건 자기 엄마 편을 드는 남의 편이 되어버린 한심한 남편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380만 원 정도 되는 자기 수입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처제 해줄 건 다 해주고 싶은 모양인데 참 대책 없이 사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정말 화가 납니다. 앞으로도 살아계실 동안 자꾸 돈 달라고 할 건데 다 드리고 나면 우리 애는 어떻게 키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답답한 남편의 미운 시어머니의 도움 안 되는 시숙과 신우 정말 도망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고요. 후기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참 한심하죠? 저도 제가 한심합니다. 전 착한 성격은 아닌데 그냥 큰 소리 나는 것이 싫어서 살다 보니 참 한심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병원비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하도 화가 나서 끊으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임파선 암인가 하는 병을 앓고 계시고 이제 5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2년 있다가 생긴 병인데 그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며느리들한테 하도 못되게 굴어서 벌 받은 거야 엄마. 그 말을 듣고서는 시어머니는 통곡하고 그때부터 남편은 어머니께 잘하기로 한 듯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어머니 수술비나 병원비를 저희가 전부 내드렸습니다. 대신 간병은 신우들에게 맡겼고 저는 출근해서 월급을 받아야 병원비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병을 핑계로 돈을 뜯어 가셨던 거고 병원비가 20만 원 나오면 100만 원이 나왔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제가 어머니 얼굴만 보면 얼굴이 샛노래지는 증상 때문에 퇴원할 때마다 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속여도 몰랐던 거고 나중에서야 사촌 시숙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는데 그때 정말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암이라는 병 치고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드시는 것도 그렇고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환자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은 시어머니는 아직도 제게 이년저년하면서 못된 욕을 할 정도로 근력이 좋습니다. 정말 경기를 할 정도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소름이 끼치는데 자식이 웬수라고 남편과 이혼은 차마 못하겠고 자식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면 텔레비전에서 본 이혼 가정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오는 방송이 생각나고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아이를 잘 키워줄 사람들도 아니고 데려가려고 하니 남편이 결사 반대고요. 남편은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아라 라고 하는데 저는 참는데도 한계를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에게까지 선전포고를 했는데 잘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누이에게는 저 회사 그만두신 거 아시죠? 이제부터 우리도 그이 혼자 벌어야 하고 지금까지 병원비 전부 내드렸는데 더 이상은 못 내드려요. 그리고 생활비며 제사, 명절, 생신 때도 항상 저희가 챙겨드렸는데 저희가 그동안 해드렸으니 이제부터 형님들이 해드리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더니 신우들은 펄쩍 뛰었고 역시 예상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신우들이 한다는 말이 처음부터 내 동생이 너 같은 년하고 결혼했을 때부터 미리 알아봤어. 네가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는 왜 그만두려고 하는데? 내 동생한테 이제는 빈대까지 붙어서 피 빨아먹으려 하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네? 네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쳐서 시집 온 거냐? 라고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제 성격은 앞서 말했지만 조용조용하고 분란을 만들기 싫어하는 성격인데 저희 부모님까지 욕하는 말을 듣고는 이때는 정말 저도 이성을 살짝 놓았나 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형님들이 배우지 못하고 경우 없는 말을 하는 거 보니 어머니한테 배워서 그런 거군요. 그전부터 마음속으로 생각해 왔는데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이네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아니, 너 아무리 그래도 우리 누나들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고서는 신우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저한테 또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남편에게 딱 잘라 말했어요. 나한테 한마디만 더 하면 정말 이혼할 거고 지금 당장 난 살아도 줄 거야 라고 했고 그때부터 남편도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남편과 신우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나 정말 자기 아직도 많이 사랑해.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지내야 하는 거야? 우리도 아이 키워야 하고 돈도 모아야 하는데 맨날 돈 타령하고 돈만 가져가려는 어머니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라고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들한테는 형님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 솔직히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 결혼할 때 어머니가 시골에 있던 논하고 밭이고 팔아서 집도 해주고 결혼시켜줬다고 남편한테 들었어요. 저희 결혼하고 월수로 시작한 거 아시죠? 어머니께 그렇게 받으셨으면 도움 1도 못 받은 저희가 아닌 오히려 형님들이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저희 못 도와드리고 남편이 주는 것도 못 보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냉장고랑 텔레비전도 어머니께서 사달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모두 형님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희는 충분히 그동안 해드릴 만큼 해드렸어요. 라고 신우들한테 말했어요. 신우들은 안 그러던 저의 다른 모습을 보고는 요즘 말로 쫄았는지 아니면 남편과 이혼한다고 해서 그런지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미안해. 우리도 앞으로 엄마 돈도 챙겨드리고 할게. 마음 좀 풀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만 자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머니와 형님들 그대로 하시면 정말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하고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해서 바로 밖으로 나왔네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었나 하는 후회도 들고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니까 살아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할 말은 하고 살려고 하네요. 고구마 같은 제 성격이었지만 사연을 보내고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행복하세요. 라고 후기 사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